그 신문에서 주로 좀 못 본 이야기, 글로써 다 말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예, 글로 말할 수 없는 것들. 서울대만이 아니라 또 연세대, 고려대 현황까지. 그 다음에 그 각급 강남권 주요 고등학교 특목고의 실제 현황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통화하고 들은 내용들 위주로 또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또 뒤에 이제 겨울방학 때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고 아이들 보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기숙학원에 쳐넣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 집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그 추합이 원래는 오늘이 22일 수요일이니까요. 원래 오늘 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 22일 날 10시 지금 요맘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시겠지만 뭐 즐거운 소식은 좀 먼저 빨리 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어젯밤에 추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 연세대학교입니다. 1차가 이제 어젯밤에 나왔고 2차도 조금 앞당겨지겠죠. 24일, 3차가 26일입니다. 26일. 4차는 28일.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생투 관련해서 그 행정법원에서 법원 그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 늦어졌지만 어쨌든 정시 원서 시작하기 전까지 하니까 이때까지 사실은 전화기를 잘 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고요. 고려대학교도 비슷합니다. 22일, 근데 어제 21일 저녁 때 오후에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일, 여기는 하루가 빠르네요. 25일, 그리고 28일 발표 예정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추합에 관해서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건 이제 작년도 추합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직윤 일반 추합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되게 10% 넘지 않죠. 6%, 8% 이 정도 추합이 됩니다. 뜻밖이실 겁니다. 왜 서울대에 추합이 생기나요? 서울대 위에 대학이 없는데 서울대 위에 이거 대부분의 추합은 서울대는 문과가 아니라 이과입니다. 이과 의대를 가는 거죠. 의대를 가면 이제 서울대를 포기하니까 추합들이 적지만 조금은 나온다. 반면에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85%가 추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배수가 나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연대에 더 원하는 과가 됐다든지 서울대에 됐다든지 하면 나간다. 계열적 합평도 거의 뭐 170%, 학업 우수형도 꽤 높은 비율이 추합이 됩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겠죠. 연세대학교 작년도 면접은 94%, 활동 우수형은 100%, 국제형 하스도 한 절반 정도, 특기자는 절반이 넘죠. 6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 화면은 작년 내용입니다. 어머님들. 자, 제가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는 수시가 감소가 되니까 추합도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서울대는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수시 인원을 직윤에서 100, 일반에서 100, 한 200 정도만 줄였기 때문에 아주 크게 줄이진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대폭 줄였죠.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엔 수시에서 작년 대비 1000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향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작년입니다. 어머님들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추합. UD, 하스, 아시아학부, ISE 관심 많으시잖아요. 작년에 정확하게 1차에 50번이 나갔습니다. 근데 올해 반도 막 났죠? 지금 현재 25번 나갔습니다. 25번. 반 줄었습니다. 하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수도 제가 보니까 제가 급하게 어제 발표를 해서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하스가 얼마 줄었냐. 하스가 12명, 융합과학 공부가 11니까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굉장히 줄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UD하고 하스는 인원이 뭐 비슷하죠. 100명대를 뽑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다들 조금 그래도 인원 많은 게 좋으니까 여기들을 많이 지원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하여튼 UD가 최종적으로 76번이 막차였고요. 하스는 84번이 나갔습니다.
사실 UD하고 하스 중에 뭘 써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UD가 덜 돌죠? 네. 하스가 더 많이 돕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UD는 특기자고, 하스는 학종입니다. 그러니까, 학종 애들 내신이 조금 더 좋죠? 내신이 좋다는 얘기는 다른 대학, 더 좋은 과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럴수록 추합이 더 나갑니다. 근데 요건 이제 작년의 경우니까 올해는 이 작년 기준에 거의 한 절반 정도. 저도 이제 UD는 한 맥스 4, 50번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스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작년 대비 반 정도로 봐야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지금 UD 하스 예비 번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50번을 넘기진 않고 있어요. 애들 대부분이. 그래서 아주 저도 그 아이들 꼭 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돼야 됩니다. 제가 뒤에서 한 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신문 기사에 나가지 않고 서울대 보도자료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죠. 근데 다 뭐만 나오니까 서울대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이 서울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연고대까지는 스카이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V 신문 있잖아요. B가 아니라 V로 시작하는 그 신문도 서울대의 인원만 이제 전국 탑 50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또 틀린 게 많고 누락된 고등학교들도 많아서 제가 강남 서초 중심으로 주요 남고 여고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여러 진학부장님이나 3학년 부장님들하고 통화했을 때는 남고가 망했다, 남고가 폭망했고 그래도 여고는 유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제 보니까 이거는 작년도 서울대 수시정시 합친 인원입니다. 합친 인원이고, 뒤에 제가 수시 인원만, 지금 수시 발표가 났잖아요. 정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죠. 저도 이제 오늘 설명회를 하고 나서는 이제 바로 정시 모드로 돌입해야 됩니다. 정시는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하여간 요거는 이제 작년도 수시 정시 합친 인원인데, 제가 이제 구두로 확인받은 바는 대부분 서울대가 하락했다. 중동고도 하락, 단대도 하락이 많죠. 하락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또 상승한 고등학교 있습니다. 중상고 상승, 영동고 상승, 또 유지한 학교, 세화고, 서울고, 상문고는 이번에 일반고에서 거의 탑 찍었습니다. 일반고에서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물론 이제 정시 합격자까지 요건 합친 숫자니까 그거는 제가 정시 상담 다 끝나고 또 2차, 3차 설명회 할 때 말씀드립니다. 의학계열은 대부분 집계 중이다. 아무래도 정시에 많이 가니까 의학계열은 사실 여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정시로 주로 가잖아요. 이들 학교는. 그러니까 요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요겁니다. 서연고를 보면, 자, 휘문고 20명 이상 감소 예상, 중동고 소폭 감소, 현재 추합 중인데 여기도 감소 다 감소입니다. 감소, 하락, 비슷, 여기는 응답 회피,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하락. 자,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학교 잘못이 아니라 서울대는 인원이 거의 많이 안 줄었지만 어떻다고 얘기했죠? 연고대가 인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학업우수자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고에서도 아무래도 여고가 문과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알아보니까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게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들을 여고, 남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요게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작년 인원입니다. 자, 세화여고가 서울대 올해 4명입니다. 작년에 7명이었죠. 그러면 확 줄은 것 같지만 실제로 성적이 좋아서 서울대 면접을 포기한 학생들, 의대에 갈 수가 있어서 서울대에 일반 자연대나 공대를 썼다가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V사 신문사나 서울대 보도자료에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숙명여고는 늘었습니다. 작년에 6명이었죠.
작년에 6명이었는데 올해 8명입니다. 1단계 합격자는 더 많이 늘었어요. 1단계 합격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남고가 망하고 서울 여고가 뭐 유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이제 최종은 이제 8, 그래도 는 거고. 진선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진선이 약했거든요. 3명밖에 못 보냈는데 7명. 예. 근데 그 중에 이 7 중에 무려 3명이 의대입니다. 진선 요거 지금 보이시나요? 3명이 의대인데 물론 1명은 직윤으로 갔습니다. 1명은 직윤으로 서울대 의예과를 갔고 숙명여고는 2명을 서울대 의예과에 보내는데 모두 일반입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 부분을 뭐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데 또 숙명여고가 진선여고보다 한 100명 정도 인원이 많은 학교니까 진선이 실적을 잘 낸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여고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작년에 근데 이거는 제가 100% 단언컨대 이건 하락합니다. 왜냐하면은 경기여고는 작년에 8명이 아주 그 특이한 사례로 8이 나온 거지 평상시에는 보통 5 이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락이 분명시 되고 있고 은광도 그냥 유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5명 넘는 학교를 다 공개했는데 거기 은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안 된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대부고는 여긴 여고는 아닌데 제가 왜 한대부고를 여고에다 넣냐면 여학생이 90%가 넘는 학교죠. 네, 그래서 남녀 쿼터가 없는 자사고라서 제가 그냥 넣었습니다. 여기는 6명인데 올해 5명이니까 뭐 6에서 5니까 이렇게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유지라고 제가 썼습니다. 정시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정시는 이제 시작을 아직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봐야 될 것 같다. 휘문고 보겠습니다. 남고가 왜 망했다는 얘기를 듣냐면 아직은 뭐 정확하지 않죠. 이게 수시에 떨어진 거지 정시에서 이거보다 더 갈 수도 있잖아요. 휘문고가 대신에 정시에서 만회해가지고 정시에 뭐 20명 넘게 갔다면 합계에서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중동고도 작년, 그러니까 휘문고가 5이었는데 3수로 떨어진 거고요. 중동고도 8이었는데 6으로 하락. 단대부고 작년에 7이었는데 4 하락. 맞죠? 경기고는 아까 제가 조사 못했다고 그랬고, 중산고가 늘었잖아요. 5인데 7으로. 이렇게 늘은 학교가 있습니다. 영동고 보십시오. 영동고가, 네. 요거 어머님들 사이에서 영동고가 뭐, 남고에다가 뭐 어떻다 말들 많으신데, 작년에 1명이었는데 지금 8명 나왔습니다. 8명.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입시라는 건요, 생물이고요. 생물입니다. 그리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 학교가 바보가 아닌데 입시 실적이 떨어지면 학교에서 노력 안 하겠습니까? 분발하죠. 네. 분발합니다. 사람이란 게 우리 이 시스템이란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으로 대폭 늘었다. 상문고도 증가했죠? 7명인데 10명. 서울고는 그냥 유지 9명으로 보니까 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울대는 작년 대비 뭐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정도고, 이제 고려대가 이제 예상한 바와 같이 문과가 아주 그 수능 최저를 못 맞힌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학교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여고가 좀 더 심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고의 문과생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뭐 휘문고나 단대부고나 중동고나 이런 데는 뭐 이과반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여고가 서울대 1단계 합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1월 그때까지만 수능 보고 난 다음까지만 해도 여고가 약진한다 뭐 그런 얘기가 조금 돌았는데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학교별로 약간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는 뭐냐면 이제 정리하는 키워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우정대 정수균이라고 저는 이름을 줬어요. 어우정은 뭐냐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정시야. 줄여서 어우정입니다. 그런 학교가 수시 결과가 나빴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정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고1, 고2를 보내면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에도 그렇게 입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수시 정시를 균형적으로 대비하자. 그런 학교도 실적이
올랐죠. 지금 영동고 그렇죠. 상문고, 네, 이런 학교들, 중산고 이런 학교들이 저는 그래도 수시 정시 균형 대비한 학교들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어우정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정시야. 뭐 이런 학교들은 수시에서 역시 실적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의대는 지금 숙명여고 2명, 서울대 의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이 셋이나 나왔는데 한 명이 직윤이었다. 세화여고 1명 일반 나왔고요. 영동고에서도 1명 이게 직윤입니다. 직윤으로 나왔습니다. 의대가 영동고가 올해 분발했죠? 분발했습니다. 주요 대학에 이렇게 제가 한 20개 대학 이상을 했는데 그래서 한 페이지에 보이는 한 10개 대학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일이 다 블라인드 영향평가를 다 한 겁니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없다고 얘기해요. 다. 예. 한 대학만, 딱 요 대학 한 대학만 일반고가 좀 많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라인드에 대해서 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우리가 블라인드 전형을 하자는 취지가 업의 본질이 뭡니까? 학생을 잘 뽑자는 데 있는 것이지 특정 학교를 더 뽑거나 특정 학교를 덜 뽑자고 하는 게 블라인드 전형이 아닙니다. 이게 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하고 차이가 없이 뽑히는 게 맞는 거죠. 블라인드를 해도 영향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친절하게 말씀하는 곳이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수시 스카이 최초합을 총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스카이 수시 최초 합격자 총평 일반고가 일반적으로 선방을 했다. 아까 이제 강남권 말씀드렸죠. 이제 블라인드 또 학생부가 슬림화 되다 못해 슬럼화 됐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그래도 서영고를 합쳐보면 그렇습니다. 서울대만 보면은 특목자사고 인원이 거의 변치 않았는데 스카이를 합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외고는 굉장히 이제 외고 나름입니다. 예, 또 스카이도 스카이 나름이죠. 그래서 서울대 인원은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특목고가 선방을 했으나 연고대에서 외고들이 실적이 많이 나빠서 혹자는 이제 이건 저희 원장님이 하신 얘기인데 이제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여고나 남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고냐 남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우정의 몰락. 예, 어차피 우리는 정시야 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몰락을 했고, 정수규는 이것도 사람 이름 같죠? 근데 정시, 수시 균형 대비를 말합니다. 정시, 수시 균형 대비가 조금 낮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특징이에요. 이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입시의 수혜자가 뜻밖에도 연세대 뭐 UD나 하스 같은데 졸업생 합격자가 좀 늘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수능 만점자도 졸업생이잖아요. 수능 만점자. 그 친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자 같아요. 고대 붙었는데 동탄국제고 학생 있잖아요. 성적표 이따만하게 들고 나와서 사진 찍은 학생이요. 네. 고려대 다니는 학생이었잖아요. 1학년 다니는데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재수할까 해가지고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만점을 받았죠. 그래서 사진하고 얼굴 이따만하게 뒤에 그 재수학원 로고까지 박아가면서 엄청난 혜택을 줬다고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죠. 올해가 통합형 선택형 수능 첫 해였죠. 네, 결과는 역시 이제 문성한 결과 이과의 침공이 이번 정시에서도 제가 이제 정시 상담을 모 학원에서 하잖아요.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한 70%가 이과생입니다. 이과생들이 상담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문과로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정직하게 이과로 지원할 수도 있는 반면 문과는 정시에 그냥 대부분 문과로밖에는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도 점점 그런 이과 세상이 되고 있고 뭐 스위스 같이 될 것 같아요. 스위스는 전체 대학의 거의 80% 이상이 이공계 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안 가고도 여기 갔다가 별로 효과를 못 본 경우가 워낙 많이 봤고요. 자, 이 방학 때 할 일. 자, 어김없이 올해도 서울대학교 인문학 캠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21일 날 발표했습니다. 어제 21일 날. 이게 또 웨비나입니다. 웨비나. 예, 웨비나. 웨비나 뭔지 아시죠? 이제 인터넷으로 한다고요. 대학 고교 연계 고교생 아카데미입니다. 일정은 1월 중순부터 이렇게 되고요. 현 2, 3학년 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하니까 기숙학원 가지 말고 전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과생도 해도 좋습니다. 이과생이 꼭 하셔야 됩니다. 기계를 만드는데 인문학을 모르고 어떻게 기계를 만듭니까? 네, 온라인 접수하고 있고요. 네, 이거 최종 160명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해야 되고요. 또 뭘 해야 되냐? 방학 때 이거 해야 되죠. 학생부를 분식 학생부가 아니고요. 분식 회계장부를 만드는 그 분식이 의미가 아니라 학생부를 가드닝 해야 됩니다. 갖고 와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학생부 활동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고요.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 친구도 지금 외고 불어과 학생이에요. 저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책 추천해 주세요. 몇 권 정도 필요하냐? 2권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려줬고요. 프랑스어 세특도 얘도 보내드리니 동아리 부회원 활동 문구 추가된 거 이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이게 어제 한 일입니다. 어제. 네, 어제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글자 수가 30자밖에 기재가 안 되는데 독서록에 말씀해 주신 책을 넣으면서 멘트를 수정할까?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밖이라서 30분 있다 그러렴. 그러고 제가 보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학생부 세특의 경영경제하고 관련된 제가 갖고 있는 좋은 풀들입니다. 뭐 여기 아예 키워드들을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으로 검색하셔도 어머님들도 보도자료나 아니면 블로그나 뭐 논문 같은 거 학술 자료에서 키워드만 따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캡처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경영 경제도 있고 국제도 많습니다. 국익 외교에 친하고 반이 어딨냐 이것도 시사할 바가 많죠. 개인 간은 친하고 안 친하고가 있지만 국가 간에 무슨 일을 하는데 뭐 친중이 어디 있고 반중이 어디 있고 친미가 어디 있고 반미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중국하고 관련된 거 많이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국제하고 다 관련된 거. 저희 재원생 같은 경우엔 이런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외고생이든 일반고생이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이렇게 사회과학 쪽도 많죠. 요즘에 뭐 인구정책 관련해서 언론정보, 언론 왜 가짜뉴스가 많을까? 인구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구정책. 인권, 젠더 이슈가 많죠. 이대녀, 뭐 수우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요거 최근 관련해서 있습니다. 인문학도 많습니다. 인문학 이렇게 갖춰 있고 컴공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친구의 세특에서 제가 여성 비평가 제르멘 드스탈의 역사적 정치적 흐름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요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갈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네, 요 부분의 글자 수는 늘리고 여긴 빤한 얘기가 있어서 글자 수를 어떻게 줄여라 이런 요령 제가 보내드린 거고요. 책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어문 계열이라 너무 문학적인 것만 치중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사회과학 서적을 2권을 권해줬습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피케티입니다. 피케티의 책 중에 뭐 21세기 자본을 비롯해서 책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아주 핫한 거죠. 월드 리포트입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유엔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파리 경제대학 산하의 연구소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이 소득은 상위 10%와 하위 50%가 14배 차이가 나고요. 부는 52배 차이가 납니다. 네. 뭐 이런 게 다 이게 월드 리포트로 불어로 된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렇게 활용하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학에 기숙학원에 우리가 그냥 다 몰아 넣으면 생각해 보세요. 대치동에서 잘하시는 선생님들 기숙학원에서 강의 안 하십니다. 네, 그 면면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 기숙학원에 계실지. 네, 그런 걸 확인도 하시고 우리가 그 솔깃하죠. 근데 그게 진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자를 마지막으로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코로나 위너를 모두 고르시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는 이깁니다.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능 만점자가 올해 코로나 위너죠. 코로나 덕에 학교 잘 안 가니까 이제 반수할 결심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됐고, 얼굴에 자신 없는 분도 코로나 시대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면접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같이 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법조인들, 특히 검사들이 점심 때 낮술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낮술을 잠깐 반주로 이렇게 한잔 해도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전혀 뭐 상담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낮술 좋아하시고, 또 제가 아는 유명한 여기 그 소장님 한 분 계십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소장님. 면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왜 면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야, 마스크 쓰고 설명회도 하는데 뭐 면도를 하냐? 뭐 그러셨습니다. 예. 그리고 5번, 6번, 7번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위너가 되고 싶으신 분, 뭐 학생부나 남은 로드맵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학원에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